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4일 다이아몬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의 경제지표 참패해도 일본이 더 잘 살아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현실 도피병입니다. 단숨에 경제면 접속 랭킹 1위에 올랐군요. 한국이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잘못된 정책과 누리꾼들의 잘못된 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한 칼럼이군요. 글의 내용과 누리꾼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대가로 잃는 것은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전국 평균 시급 961엔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상승폭이 사상 최대인 31엔, 증가율은 3.3%였다. 이런 점에서 매년 연례 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그 주장은 대충 이런 식이다. 물가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강제로 임금 인상을 하다가는 도산과 실업이 늘어 경제가 나빠진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혜택이 있는 사람은 일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논리로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경제의 상식에 비춰보면 상당히 엉뚱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세계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려가는 게 일반적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을 동결하면 소비가 얼어붙어 경제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현실은 이웃 한국을 보면 알기 쉽다. 한국 최저임금은 1000엔 넘어 일본 추월 분명할 것. 한국은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지만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약 2배가 됐다. 금년 6월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대도시권 수준이다. 그 시점의 환율로는 일시적이나마 일본이 내세우는 최저임금 1000엔을 한국이 먼저 달성해버린 것이다. 일본에선 너무 올린다고 난리가 났지만 한국은 매년 일본을 뛰어넘어 빠른 기세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경제정책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었다. 할 일을 하고 있으니 할 일을 하지 않는 나라를 당연히 앞지르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니혼 게이자이 연구센터의 전망에 의하면 일본 개인의 풍요를 보여주는 1인당 명목 GDP는 2027년 한국에 뒤지고 2028년 대만에도 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둥 폭신폭신한 이야기로 설명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경제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큰 이유다. 임금을 올리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착착 인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솔직히 그건 어렵다. 일본인은 데이터가 아니라 바람으로 움직이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선진국 중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국제 비교 데이터가 문제시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일본의 생산성의 정도는 수치화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완강히 귀를 막고 종국에는 일본식 방식이 있다며 세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엉뚱한 주장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정치와 경제의 세계에 많이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만큼 잘 사는 나라는 없다는 것. 그런 바람이 쌩쌩 불고 있으니 한국, 대만 등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을 순순히 평가할 수 없다. 엄하게 말하면 내셔널리즘이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논리를 펼친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젊은 층의 실업자가 대량으로 나와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 1인당 GDP나 노동 생산성이라는 숫자는 앞섰지만 생활 수준이나 사회의 풍요로움에서는 일본이 낮다. 한일 통화 스와프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로 한국 경제는 일본이 돕지 않으면 엉망이다.
이런 논리는 간간히 나오고 있으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꽉 막힌 이야기다. 분명 한국의 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인상을 꺼렸던 중소기업이 사람들을 해고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직한 사람은 영원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개도국이라면 몰라도 일본이나 한국처럼 어느 정도 규모로 성숙한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경제에 중요한 것은 실업 제로가 아니라 실업을 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다는 신진대사다.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을 바라봐야 한다. 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고 업체는 외국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나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아무래도 청년은 자기 의지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미스매치가 생긴다. 한국의 경우 극단적인 학력사회화, 재벌지배 등으로 일본 이상으로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를 한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라 억지를 부린다. 이들의 주장은 무시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대졸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거나 극빈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등 극단적인 사례만 뽑아 최저임금 인상이 무섭지라며 일본인들을 위협하는 재료로 쓰고 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른바 적극 재정파들이다. 이 스토리에 편승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가 한국이 가난해졌으니 일본으로선 그 반대로 해야 한다는 스토리로 보강된다. 즉 최저임금은 건드리지 않고 어쨌든 정부가 알아서 하면 경기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올라가고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서 행복해진다는 스토리가 신빙성을 더해간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 외압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임금 인상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 더구나 상급 국민이 주창하는 선심성 입국론에 대해서는 경기도 임금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이 소비세 제로를 내세운 것처럼 국민이 알기 쉬운 경제정책은 없다. 통일교 문제 등 역풍이 불기 시작한 기시다 정권으로선 권력 유지를 위해 짭짤한 돈을 뿌릴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떠받쳐 달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생활보호처럼 오직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만 세금이 대량으로 쓰인다. 중소기업 성장은 전혀 촉진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제정책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즉 일본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역전을 허용하는 시기는 2027년이라는 예측인데 이런 추세라면 어쩌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노려야 할 것은 가처분 소득 증가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임금 인상밖에 없고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사회보장비 부담 감소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미국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 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한 뒤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기업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 몫이다. 그러나 매년 추경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은 무슨 일인가? 노동 분배율은 매출액 총이익과의 비율이다. 소비세는 매출액 총이익에 과세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틀림없이 서비스 과잉이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해진다. 서비스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서 임금이 안 오른다. 꼼꼼히 만들기, 확인하기, 날짜 지키기, 꼼꼼한 설명, 애프터 케어 등의 비율이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돌쇠 한마디. 누리꾼들이 한국 상황을 심하게 왜곡하곤 하는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군요. 계속 그러라고 그냥 놔두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